앞에서 확인하셨죠? 오늘 주제. 자, 오늘 주제는 만약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본인에게 시킨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죠? 네. 이 질문은 아마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에 전형적인 답 두 개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과거의 경험에 여러분이 아마 싫었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냈습니다라는 그런 경험의 예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받아들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노력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저한테 닥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하고요. 자, 두 번째 다 가능합니다.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가능한데 아마 만약에 다다다 면접이라고 한다면 면접을 볼 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공통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아마 요거 두 개 나올걸요? 그죠? 요거 두 개 나온다면 저는 세 번째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솔직함으로 승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내가 첫 번째나 아니면 두 번째라면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모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모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 번째 솔직함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죠.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모험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면접은 항상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솔직함으로 승부하는 거라서 이게 제가 옳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애교로도 봐줄 수 있고 이 정도는 그래도 이런 솔직함은 승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3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1, 2번을 말 안 했으면 1, 2번을 얘기하시고요. 근데 1, 2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3번을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3번에 대한 솔직함에서는 그걸 부정적인 멘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 그런 게 발생이 됐다고 하면 이게 왜 그 성과가 좋게 나오지 못하는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사전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솔직함을 좋아할 수 있는 면접관도 있거든요. 아셨죠? 자, 이번 질문은 앞서 보셨지만 요거였습니다. 요거. 자, 회사를 고르는 기준, 사람 회사를 고르는 기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회사를 고르는 기준에 가장 개인적으로 고르는 게 가장 흔한 거는 뭐 연봉이고요. 그리고 거리고 그리고 근무 시간하고 그리고 기타 이제 복리후생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마 접근하실 겁니다. 그죠? 전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시는데 이 방법 중에서는 뭐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가 뭐 앞으로 어떤 성장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본인이 확인하고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라는 것들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답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 내용을 대부분 어디다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있는 부분에서 입사 포부나 지원 동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부분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신 거는 아니세요. 그래서 그거는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들이 여러분 경쟁자들이 면접에 왔다는 부분들은 다 비슷하게 내용들을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 내용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해서 이 내용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서 마무리. 해서 그때는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도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를 크게 바라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해서 정말 재밌는 얘기로는 거리가 가깝거나 아니면 정말 이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있어서 저기 활성화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 정착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고민했던 반대, 더군다나 제가 오고 싶은 회사가 이런 회사이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개인적인 사견을 담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전형적인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듣던 면접관들에 있어서 약간의 위트나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저라면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을 더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저는 이 내용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준비해 보세요. 네. 이런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면접 가기 전에 꼭 머릿속에 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첫 질문은 직영점하고 가맹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영업 쪽이거나 아마 영업 관리 쪽에서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 자, 쉽다고 생각해서 쉽게 들어가면 어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직영점하고 그리고 가맹점의 차이는 여기 써놨죠. 써놨습니다. 요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한다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쪽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유통 쪽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고객 상대하는 아르바이트는 하셨을걸요. 그래서 그 내용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영점에서 근무했었는데 이런 점이 좋았다. 아니 이런 점이 안 좋았다. 그리고 가맹점에 근무했었는데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안 좋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작성했던 자기소개에서 했던 내용들 여기서 같이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가맹점하고 직영점 말고도 또 이제 유통 쪽으로 해서 이제 또 계약을 맺는 다양한 또 박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직영점하고 가맹점의 차이만 딱 얘기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까지 더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뽑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딱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답하고 있는 것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분이 더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추가적으로 첨언까지 해주셔야지 됩니다. 첨언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용어 정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넣어주는데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있고 난 좀 더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첨언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가맹이나 직영 형태에 관련된 것들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게 좋아하겠죠. 말해 뭐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면접관 입장에서 쓴다면 그렇게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타임머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타임머신 이런 질문도 나와요. 타임머신.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타임머신이 있다면 언제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언제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언제로 들어갈까요? 너무 돌아가고 싶은 게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질문에서 있는 것을 솔직하게 대답을 할지 재밌게 대답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시는 경우 있습니다. 해서 가이드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쉽게 말해서 느낌대로 그날 기분대로 답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질문이 아마 거의 제 생각인데 이 타임머신이라고 나왔던 질문이라면 거의 마지막 쯤의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면접전으로 돌아가야죠. 면접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좀 더 답변에 소홀하진 않았을까에 관련된 것들을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내가 이 회사에 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면접 전에 면접 전으로 돌아가거나 면접 하루 전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회사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그 회사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전 첫 번째는 요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 있습니다. 후회돼서 지금까지 후회로 남았는데 그때 그 일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해냈어야 됐던 일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 실패 사례라고 하죠. 개인 실패 사례. 대부분 실패 사례 관련된 것들을 하나 정도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예, 잡서봐 앞으로 쭉 도심 있어요. 예, 얘기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 실패 사례 관련된 것들을 뭐 하셔야 돼요? 예, 하나 정도를 담아서요. 여기다 연결하시는 것도 가장 무난한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실패 사례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이야기해 주십사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1번은 약간 위트를 더하고 재미를 더하고 2번은 뭐예요? 예,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예,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무난한 답일 것 같습니다. 해서 1번 또는 2번 다 무난하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나는 그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요겁니다. 네, 요거. 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했는데 예, 갑자기 예, 임원 자리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임원으로 가야죠. 그죠? 네, 솔직한 얘기로 임원으로 가야죠. 뭐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네, TXX에 있던 TVN에 있었던 예, 무슨 땡땡 아저씨가 생각이 납니다. 예, 거기에 나왔던 내용은 비슷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느낌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엔지니어로서 본인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서 본인은 남을 것인가 임원으로 갈 것인가 해요. 그러면 각각의 이유만 설명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는 남겠습니다. 아니면 임원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각각을 나눠서만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뭐 하면 돼요? 첫 번째로 뭐 하겠습니까? 예, 남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예. 엔지니어로서 어느 정도 20년이면은 아마 그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으면 뭐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후배 양성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 안에서도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전형적인 공대 입장에서 저는 뭐예요? 현장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답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회사가 요구하잖아요. 회사가 요구하면 뭐예요? 가긴 가야 됩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보다는 어때요? 예. 내가 현장하고에 대한 걸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예, 위치를 같이 요구를 해서 뭐예요? 지금 이것도 안 놓고 그것도 안 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임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1, 2번이라고 대답하겠죠? 네, 1, 2번을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대부분 답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 어렵진 않은데 좀 더 뭐라고 말할까요? 기억에 남는 그리고 좀 더 차별적인 답을 한다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3번은 뭘까요? 글쎄요. 저라면은 아예 새로운 도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한 곳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대부분 타성이 적거나 뭐예요? 그 일에 관련된 부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변동에 관련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저는 항상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뭐 하면 돼요? 항상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관련된 부분에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뭐예요? 저는 임원의 뭐 어떤 그런 시도나 어떤 그런 발전에 관련돼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답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예, 나의 성격에 관련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업무하고 좀 상관없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나 항상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차별적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지를 반드시 고민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네. 물론 전형적으로 대답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예. 본인의 역량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자 여기에 관련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받으면 야 이거 어떤 걸 얘기해야 될까 한편으로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면접관을 내가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학과 중심 또는 뭐예요? 내가 전공했던 전공 과목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런 과목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고 이런 과목을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응용 관련된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저는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객관적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또한 뭐예요? 여기에 대한 성적도 저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가장 무난한 답. 그죠? 예. 그런데 네. 본인은 약간 직접 전공적인 거하고 약간 벗어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약간 벗어나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답변은 될까? 자, 약간 벗어났으면 저는 두 번째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직무의 이해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면 그 직무에 이해 관련된 것들을 충실하게 가져가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학과나 또는 개인적인 뭐 외부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 활동에 대한 경험을 더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확실한 답이에요.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학과에 관련된 부분에 내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저는 두 번째 답을 해서 첫 번째를 같이 더해주거나 아니면 나는 학과적인 분은 약간 거리가 멀면 직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같이 간접적으로 했습니다라고 들어가는 게 가장 무난한 답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번도 답이 되고 2번도 답이 돼요. 예. 근데 이 질문을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끔 이력서, 자기소개서 아니면 기타 뭐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이나 다양한 것들을 담아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거기에 더 관점을 줘야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부분은 솔직히 그 전에 다 나왔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니고 면접관은 사람을 뽑으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뽑은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많이 어필이 되어 있어야지 합니다. 네,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더 거기에 있는 내용에 더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같이 가져가는 게 가장 무난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잊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것도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첫 질문은 요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상황 발생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새벽에 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새벽 타임에 그때는 다양한 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손님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마 사장님을 부르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자, 근데 이것도 회사라는 조직 내에 있고요. 조직 내에서 내가 뭐예요? 하급자고 상급자한테 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 기계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뉴얼이나 기타 다양하게 뭐예요? 그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서 재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돼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첫 번째 선제되어야 합니다. 네, 선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바탕으로 뭐 해야 됩니까? 직접 A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위에 상급자한테 연락을 해서 긴급한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장은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는데 하나가 멈춰 있으면, 기계 하나가 멈춰 있으면 라인 전체가 멈춰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날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냥 단순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에서 한 손님 상대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백만 원에서 몇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이거는. 네. 이게 1시간, 2시간에 해결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뭐 빨리 내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문제라면 바로 시도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예요? 반드시 2번으로 반드시 전화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제하셔야 돼요. 1, 2번을 같이 설명하셔야 돼요. 설명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어때요? 그 시간을 빨리 그 시간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여기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긴급한 상황에 관련된 경험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세요. 이 질문은 그거랑 연결해서 가면 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긴급 상황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있다는 부분들은 꼭 한번 만들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참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도 한번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시면 기본적으로 기계나 아니면은 이 현장에 관련된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힘들긴 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것들은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내가 좀 더 전략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시면 그런 아르바이트들도 한번 찾아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